네, 반갑습니다. 세계사 담당 정건입니다. 벌써 5차 강좌네요. 시간이 참 빠르다, 그쵸? 오늘 강의는 앞에서 살펴본 EBS 강의에서 배운 거를 조금 더 연장해서 배울 거예요. 수왕조와 당왕조의 역사에 관한 이제 기출문제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먼저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수왕조가 건설한 대운하, 뭐 교과서에도 있는 지도예요. 대운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지도입니다. 광통거, 통제거, 강남하, 한구 같은 이런 대운하,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물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왜 건설했느냐? 그 배경은, 목적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위진남북조 시대 때 피난왔던 한족들에 의해서 개발된 강남의 이제 발전된 이런 경제력을 수를 세운 이제 문제가 봤을 때 국가에 쓰고 싶은 거예요. 돈을 쓰고 싶은 거죠. 많이 돈이 드니까. 그래서 당시 장안 수도였던 장안 대흥에 옮기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길을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영제거라고 있는데 바로 지금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연결이 돼 있는 이 운하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거예요. 바로 수양제가 고구려를 이제 침공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력과 군수물자를 운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제거라는 운하를 또 따로 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하들은 각각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다는 거. 굉장히 대규모 공사였죠. 몇백만 명, 몇십만 명이 동원됐기 때문에 이런 건설이 있었고 이런 운하의 건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밑줄 친 건설이 이루어진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 건설이라는 것을 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만리장성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배웠던 대운하가 있을 수 있고 청나라 때, 명나라 때, 송나라 때도 여러 건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이제 건설되었던 어떤 것이 문제에 어떻게 주어지느냐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살펴볼게요. 황허강 남쪽과 화여강 북쪽에 사는 여러 군의 백성 100여만 명을 징발하여 뽑았다는 거죠. 통제거를 건설하였다. 통제거 바로 우리가 앞에 지도에서 살펴봤던 운하입니다. 그리고 화이어강 남쪽에 사는 백성 10여만 명을 징발하여 창장강, 양자강, 양쯔강이죠. 들어가는 한구를 건설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통제거 한구를 우리가 통해서 대운하가 건설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대운하가 건설된 수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살펴볼 거예요. 찾아볼 거예요. 1번 군기처를 설치하였다고 했는데 군기처 아직 우리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을 겁니다. 교과서 62페이지에 나오는데 청의 옹정제가 이제 설치한 군기처는 모든 정보와 결정권을 황제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관청이었어요. 황제가 명령한 것들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정보 정치가 필요했고요. 이런 기구를 통해서 황제권이 그만큼 신장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청나라에 대한 선지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요.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과거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실시되었던 구품중정제가 호족들에 의해서 악용되면서 이 호족들이 문벌귀족으로 이제 발전해 나간다고 배웠었죠. 여러 가지 단점,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 왕조에서는 구품중정제 대신에 과거제라는 또 개선된 관리 등용 정책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 옳은 선지고요. 만한병용제를 채택하였다고 했는데 청나라가 당시에 본인들의 자신들의 지배를 받는 한족들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서 구스르기 위해서 이렇게 회유책이죠.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한 제도가 만한병용제입니다. 청나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옳은 선지가 아니고요.
북면관제와 남면관제를 운영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운 거란족이 이제 세운 요 왕실에서 요 왕조에서 실시한 이중통치체제예요. 이중통치체제. 이 이중통치체제의 일환으로 요에서 북면관, 남면관 제도, 금왕조에서 맹한모국제를 실시한 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5번 선지를 살펴볼게요.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앙금군을 강화했다고 했어요. 이 선지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송왕조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당왕조가 알록산의 난을 거치기 이전 이후부터 절도사의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 군사, 경제권을 지방에서 행사했기 때문에 당왕조가 사실 허수아비 왕조가 됐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건국되온 송왕실에서는 이제 절도사가 군사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황제가 군사권을 가지자는 이제 의도에서 금군이라는 거를 새롭게 조직하게 됐어요. 중앙군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송왕조에 대한 사실이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운하와 관련된 것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표 자체는 우리가 당 왕조에서 실시하였던 이제 삼성육부제와 관련된 표입니다. 삼성육부제는 중국 역사에서도 중요하지만은 한국사에서 우리가 발해 그리고 고려 그리고 조선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발해 역시나 삼성육부제를 이제 받아들여서 국가를 다스리는 데 썼고요. 고려 명칭은 이성으로 바뀌지만은 중서문화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고려에서도 이 제도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실시했어요. 그리고 조선에서도 우리가 조선 정치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의정부 서사제 6조 직계제라고 배웠죠.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그쵸? 6조 바로 여기 있는 2호 예병 형공 여기 있는 6부에 이제 여러 사용되었던 이제 6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그대로 조선에서 가져와서 6조가 그대로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삼성육부제라는 것은 중국사와 한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체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좀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될 요소들 중에 황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아까 우리가 선지에서 살펴본 옹정제, 청나라 때 강희, 옹정, 걸륭제 같은 황제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런 것들을 모른다면은 사실 문제를 풀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당 왕조를 공부를 할 때는 당태종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당태종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당고조, 당을 세운 고조 이연이라는 인물의 아들인데 굉장히 욕심이 많았다고 해요. 당이 건국되는데 큰 공을 세웠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우리가 이방원 같은 인물이죠. 되게 비슷한 이제 모습을 많이 보여요.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통해서 형제들을 죽인 것처럼 이세민은 당태종은 현무문의 변 이제 당 황실에 들어가는 이렇게 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숨어 있다가 형제들을 죽였어요. 이런 이제 잔혹한 면도 있지만은 당왕조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이 당태종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업적을 이뤄낸 성군 이렇게 성스러운 군주라고 하는데 이런 성군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당태종이 다스렸을 때를 우리가 정관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연호라는 거 배웠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 정관의 통치 시기를 중국 역대 왕조에서도 굉장히 따르려고 했고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보기 때문에 이 정관의
단어 자체는 정치, 통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번영을 누렸고 성공적이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뭐 적어는 놨는데 현무문의 변, 백제 고구려 멸망, 우리가 신라에서 뭐 김춘추를 보내서 만나게 한 당태종, 우리 뭐 당 뭐 고종 이런 거 우리 뭐 다 우리 배웠잖아요, 맞죠? 그리고 돌궐, 진나라와 한나라가 골치를 알았던 이민족이 흉노라고 하면은 당나라가 골치를 이제 알았던 이민족은 돌궐이에요. 이 돌궐을 무력으로 복속시켰고 천간의 칭호, 가한 이렇게 이민족이 우두머리를 이렇게 통치자를 부르는 명칭 그리고 한족들이 부르는 천자라는 명칭을 합쳐져서 이렇게 천간이라는 칭호를 이제 받을 만큼 굉장히 성공한 통치를 해낸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얼마든지 문제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조금 웃기다 그렇죠. 즉위 과정은 지저분했으나 통치는 길이 빛을 남겼다. 현무문의 변에 대한 설명이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모의평가인데 수능 모의평가인데 요런 게 있었어요. 중국이 주도하는 뭐 이런 게 있었대요. 이 계획은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의 구심점이었으며 이른바 정관의 치라고 불리는 번영을 구가했던 가의 국제적인 유형을 재현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바로 당태종 때 있었던 사실이고 당왕조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은 위에는 주절주절 어려운 말을 써놨지만 우리는 정관의 치라는 것을 보고 당왕조에 대한 것을 묻고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선지 살펴볼게요. 1번 사마천이 4기를 저술하였다. 어느 왕조죠? 사마천이 4기? 한 왕조다. 그렇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곽수경이 수시력을 제작하였다. 몽골족이 세운 원에 대한 설명이고요. 효문제가 하나 정책을 추진하였다. 북위에 대한 설명이죠. 북위. 옳은 선지가 될 수가 없겠죠. 202보에 의해 시문학이 발전하였다. 우리가 다음 EBS 강의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당 문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시문학이에요. 뭐 시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이 두 사람 200과 두보가 이제 중국 역사에 통틀어서 가장 이름을 남긴 시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안다면은 문제를 얼마든지 쉽게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중림칠연이 등장하여 청담사상을 향유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요것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위진남북주 시대 때 낭조에서 등장한 이런 문화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말도 빠르고 이렇게 설명도 조금 복잡하게 드렸지만은 요 당시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볼 거예요. 잠시 끊었다가 또 할게요.